한 라인을 건너뛴 관세 25%. 하루 뒤 한국과 함께 해결하겠다. 분명 한미 정상회담까지 열고 관세를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한국, 일본, EU, 대만 중 유일하게 우리한테만 이럽니다. 국회에서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속도가 더디다. 라는 이유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성훈 원장님 오늘 모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큰일이에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그 입법 지연을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한국 국회가 이 합의 이행을 좀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그런 그 입장이 트럼프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관세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지금 미국의 정책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네. 시점이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하루 만에 또 조정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국회의 법안 지연에 대해서 트럼프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언론에서도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뭐 합의가 이제 그 합의문이 작성 안 됐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국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다 합의가 다 진행이 돼가지고 잘 한미동맹 관계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대방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또 이렇게 우리를 사실 압박하는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상회담하고 뭐 국무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만나고 해가지고 건 모양새가 좋은 거 그거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실이. 네. 그러니까 실용 얘기도 결국은 겉 모양보다는 내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이 지금 두 번 놀랐어요. 처음에 정상회담 할 때도 한번 놀랬고 그러니까 이런 그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는 대미 외교에서도 좀 내실을 다지는 정말로 진짜 실용하는 방향으로 좀 외교를 좀 더 정교하게 치밀하게 좀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성 원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는 폭탄 발언을 하기 직전에 우리 총리가 미국에 가서 부통령을 만나서 한 라인을 구축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라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오늘 회담은 사실은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만남 자체의 의미를 뒀습니다. 만남 결과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하는 한 라인을 유지하자 하는 점에도 공감했습니다. 만남 직후에 벤스 부통령의 직접 전화번호 그리고 또 앤디 베이커의 전화번호가 담긴 그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어디다 뒀더라?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것도 교환을. 이거 뭐 굳이 찍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잘 챙기자. 함께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양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협상을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의 한 라인까지 자랑했는데 바로 관세 폭탄이 나온 겁니다. 미국과 한 라인 자랑했는데 트럼프발 기습 압박, 직통 번호를 줬어요. 41년 만에 국무총리가 고유 업무로 미국 방문은 처음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며 직통 번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전성 원장님, 네. 그 직통 번호가 있는데 한 라인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청와대가 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는지 바로 파악했겠죠. 한 라인이니까 바로 전화 걸어서 총리가 부통령 전화 걸어서 야 장난하냐 이러는 거 있냐. 지금 내가 다녀온 지 바로 얼마 지났다고 이러냐 항의했겠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 국무총리께서 하나인까지 이렇게 개통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으면은 대통령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놀라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전화선을 연결을 하는 게 맞죠. 아니면 부통령한테 제이디 벤스한테 야, 너 이러는 거냐? 알면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냐? 뭐라고 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라인을 이제 연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속성상 저 양반이 저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부통령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부통령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미국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백악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국무총리 한 라인보다도 먼저 한 라인이 개통된 게 있죠. 지난번 정상회담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그 수지 와일즈 그 트럼프의 오른팔 그 여성분하고 만나가지고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라인 맞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중요한 한 라인은 그 한 라인이라고 좀 보는데 그것도 지금 잠잠하니까 이거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곽 대표님, 핸드폰을 바꿨나 다들? 핸드폰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미리 귀뜸도 없고 일본, 대만, EU 다 안 그러는데 우리한테만 이러는데 몰랐다는 거잖아요. 우리 청와대 누구도. 예. 강훈식 비서실장, 총리 다 몰랐다는 거잖아요. 핸드폰을 바꿨나 그분들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SNS에 25%로 다시 관세를 올리겠다 하는 것이 뭐 폭탄 발언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이미 전조 증상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최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미 투자 약속한 200억 달러 금년 상반기에는 어렵겠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버렸어요. 네.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또 주한 미국 대리대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어떤 불평등한 대우 이런 것을 또 문제 삼은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40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미국 부통령을 만났는데 예. 미국 부통령이 그 자리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고요. 또 국내에서의 목사 구속 이런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이 계속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단순히 뭐 국회의 승인 절차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어떤 그 협상이라든지 이행에 있어 가지고 성의를 보이지 않고 어떤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다 저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굉장한 우려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폭탄 선언 같은 형식으로 SNS에 올린 거죠. 물론 오늘은 다시 한국 정부와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말을 했지만 어제 그 SNS 글은 굉장한 어떤 경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물론 국회에서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와의 어떤 협상과 이행에 있어서 신뢰를 저버리는 어떤 정책들 이런 것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시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징조가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라인은 잘 가동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총리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준비한 안건들이 꽤 많은데 우리 총리께서 도중에 좀 가셔야 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적당히 진행하다 가시면 제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 부의장님의 장례위원장을 맡게 돼서 중간에 자리를 비울 것 같아서 네. 오늘 경제부총리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총리님이 뭐 방미 선고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미 성과 한 라인. 구윤철 장관은 그럼 사전에 알고 있던 걸까요? 몰랐던 걸까요? 들어보시죠. 한미 관세 관련돼가지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 15%에서 25% 다시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이런 사인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딱 하는 바람에 7시에 저도 받고 아침에 이게 뭐냐고 막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게 그 요것만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쿠팡이라든지 그런 게 겹쳐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지금 산업부 장관이 이제 캐나다 갔다가 미국으로 가서 레터닉 장관을 만날 것 같으면 그러면 좀 더 진위를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총리도 비서실장도 재정경제부 장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분위기 좋았거든요. 금관도 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a great honor. We're going to keep it very good. That is really beautiful. I'd like to wear it right now. Thank you so much. We'll cherish it.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Appreciate it. 한반도에 처음으로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과 함께 한미 동맹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이 금관을 선물로 준비하였습니다. Very special. Very special place. Thank you very much.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Appreciate it. Thank you very much. 분위기 좋았는데 관세가 25%로 오르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옵니다. 결국 관세 협상 이전으로 돌아간 건데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적용된다면 총 수출은 64조 원, 대미 차 수출 20% 하락, GDP 성장률 0.6% 하락, 국내 일자리 최대 31만 명 줄어들 수 있다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자, 전성 원장님, 예. 일본한테도 안 그러고 대만한테도 안 그러고 EU한테도 안 그래요. 우리나라한테만 이래요. 다 관세를 내리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국가들인데 그 금관까지 받아가셨고 한라인 번호까지 줬으면서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 외교는 이렇게 뭐 드러나는 모양들 다 좋죠. 뭐 정상 간에 뭐 친교를 쌓고 뭐 무정을 돈독히 하고 다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국가 이익으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건데 지금 트럼프의 인식은 아마 한국을 생각할 때 일본을 같이 비교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훨씬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법안을 만들지도 않았고 행정명령으로 바로 이제 직행해가지고 지금 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1호 사업이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사업이 일본과 미국 간에 지금 합의가 돼가지고 네. 3월 달에 그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 방문할 때 그걸 1호 사업 서명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는 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한국 국회에서 또는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뭐 이런 그 비용을 안 내기 위해서 지연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관세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번복이 되면은 이제 관세 뭐 이게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정상 간의 합의는 최대한 충실하게 신속하게 우리 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언제나 없다고 봅니다. 그럼 대미투자특별법이 지금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 상정조차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2차 종합특검 등등 민주당과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다 통과시키는 동안 대미특별법은 왜 통과하고 상정도 안 시켰냐라는 지적을 했어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문제 삼은 게 이 부분인데. 근데 일단 그 양국 간의 팩스티시스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일단 대미무역특별법을 발의하는 동시에 소급해서 관세 인하를 적용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부가 뭘 어기거나 잘못한 건 없어요. 우리 정부가 어기거나 잘못한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뭐 거래 기술 얘기합니다만 이건 뭐 협박의 기술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라는 생각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단은 그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정태호 간사나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예산이 있었고 11월 26일 날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예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또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지금도 논의해서 뭐 2말 3초쯤에는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진위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정치용이냐 11월 중간선거나 말씀하신 대로 연방대법원의 어떤 결정이나 혹은 지금 이민국의 어떤 사망사건으로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냐 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얘기한 대로 뭐 쿠팡 사태나 이런 것까지도 좀 연결된 거냐 여러 가지 추론은 가능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이를테면 쿠팡 같은 경우에 한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직설적으로 그 기업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는 성격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애둘러서 그거 빨리 입법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 25% 올릴 거야라고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통상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일단은 딱 던져놓고 그다음에 오늘 또 아침에는 한국과 함께 잘 협상에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지금 뭐 장관하고 그 통상교섭 본부장이 또 미국 가서 진위가 뭔지 확인한다고 했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전달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당황하거나 호들갑 떨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양국 간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행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은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고 또 트럼프 스타일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거나 말려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앞서 전성 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국, 일본 정상 간에는 정상회담 합의문이 있었습니다. 최종 날인을 하고 그걸 들고서 합의문을 들고 찍고 공동 발표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합의문이 없었습니다.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둘 다. 물론 팩트시트가 있었지만 팩트시트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정상회담 간에 오고 갔던 내용들을 사실관계를 정리해주는 역할이지 합의문은 아닙니다. 합의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합의를 뒤집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는데 왜 합의문이 없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해 8월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합의문까지 가지 않을 것, 그러니까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뭐 숫자가 오간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자관계 속의 양자관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흐름을 이어가면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더 평가적으로 잘 됐다. 왜냐하면 양 정상이 더 자주 만날 계기 그리고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확실히 두 분이 공감을 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저 말 듣고 좀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했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 됐다라고 하기엔 강유정 대변인 저 발표 이후에 합의 내용이 한번 어그러졌었고 그리고 정상회담 또 했는데 합의문 또 안 나왔고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합의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계약할 때도 계약문하고 도장 사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당사자 간에 신뢰가 있으면 뭐 굳이 문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분위기가 좋았던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려면 쉬워요. 뭐가 쉽냐면요. 다 들어주면 되거든요. 예컨대 저희 집의 가정평화 지키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줘요. 그냥 뭐 설거지도 해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백도 사주고 약속하는 거 다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분위기가 좋은데 그 분위기가 언제 싸하게 됩니까? 약속을 안 지킬 때. 예컨대 제가 설거지하겠다라고 하고 계속 뭐 방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으면 그러면 분위기가 좋았던 우리 집의 가정 평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금이 가잖아요. 조금 전에도 그 곽주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구윤철 뭐 그 경제부총리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우리나라 제대로 된 입법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거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믿지 못하게 됐던 거는 제 기사 찾아보니까 11월 15일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국은 한 푼도 안 되는데 수익을 5대5로 반분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갖다 했어요. 그러면은 10월 말에 합의를 딱 해놓고 11월 15일에 그 주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지? 지키겠다라고 해놓고 뭐 왜 저런 이야기를 갖다 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하고 미국하고 사이에는 그 합의문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인트 팩트 시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입법을 안 하고 질질질 끌고 계속 그 종국적으로 입법하지 않고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가 15% 하겠다라고 했다가 25%로 바꿨다. 그러니까 말을 바꿨다라고 했는데 트럼프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니까. 합의문이 없으니까. 합의문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한라인 구축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라인 예컨대 제가 김진 앵커 전화번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하고 김진 앵커 사이에 한라인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한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뢰가 있다는 거고 한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김진 앵커가 저한테 전화를 해주겠다는 그런 게 한라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미 간에는요, 제가 봤을 때 총리하고 부통령하고 사이에는 전화번호는 있죠. 전화번호는 있지만 한라인이 있는 것인가? 지금 총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방적인 한라인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이런 급변 사태가 딱 일어났는데 국무회의에서 뭐라도 한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총리가 할 말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갖다 비키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1년에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할 것인가, 거기에 투자하는 척하면서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아주 강경한 자세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뭐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약속한 것은 사실이니까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합의를 뒤집고 관세 인상 그 이유 몇 가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전성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이유들 때문일까요? 뭐 대미 투자 압박이다, 중간 선거 앞둔 국내 정치용이다, 쿠팡 사태에 대한 뭐 불만이다,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는데 지금 일단은 그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지금 내후 외환이거든요. 국내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미네소타에서 그 이민자 그 체포한다고 그 엄한 미국 시민 2명, 그것도 백인 2명을 총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금 관세 관련해서도 지금 일본도 그렇지만 카나다, EU, 유럽 여러 나라들이 다 사실상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카나다 그 총리 최근에 중국과 가서 크게 또 합의했죠. 네. 무역 협상. 그 어제는 바로 그 EU 대표단이 인도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질질 끌어오던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간의 그 99%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낮췄어요. 이런 이 움직임들이 또 프랑스, 영국 다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왜 일어나냐면 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압박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말을 듣는 것 같이 하면서 각자 도생으로 살 길을 찾고 있는 것. 이거는 지금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불편하죠. 특히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중국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또 국내의 경기도 나쁩니다. 일반 국민들이 지금 체감 경기가 아주 안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수는 좋다 얘기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그 한국에서 몇천억씩 끌고 와가지고 지금 경제가 지금 막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마음이 조급하죠. 트럼프 대통령.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런데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한국에서 아직 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올 기미가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하는 거고 그 외에 뭐 쿠팡 사태라든가 이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뭐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의 그 핵심부에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의견들은 아마 그 수지와주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갈 거고 그거는 아마 그 미국의 부통령이나 상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루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들이 들어간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급작스러운 그 즉흥적인 그런 판단과 발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적인 한미 관계에 큰 그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채널도 있지만 비공식 채널, 보이지 않는 채널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특히 지금의 한미 관계,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성정 이런 거 볼 때는 공식 채널 못지않게 비공식 루트를 여러 군데로 뚫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교하게 치밀하게 대미 얘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가슴 쓸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치밀한 외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번 변수도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전성 원장님과 함께 첫 번째 외교안보 이슈 긴급 진단해봤습니다.